보실 때 그냥 선생님이 타오라는 약을 타는 것보다 옆에다가 저도 틀어놨거든요. 끊기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 같은 경우는 인턴이시면 고객님하고 이제 디자이너분하고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디자이너가 왜 그 레시피를 썼을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5초에서 10초 내로 고객님하고 상담이 끝나기 전에 나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생각을 하고 그 디자이너 분이 짜온 레시피랑 내가 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렇게 계속 내가 시술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알리라던가 이런 데 모다발 파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다발을 사셔가지고 버진부터, 그리고 탈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된 모다발을 한꺼번에 사서 연모제 8레벨 이런 거를 좀 발라보시면 그래도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베이직을 조금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뿌리 탈색 경계 부분이랑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타인 같은 경우는 탈색 이제 물어보면 대부분 몇 분 방치하세요 라고 했을 때 20분? 이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네, 제가 특강할 때 숙제 내주고 하는 게 있는데 탈색은 마르지 않으면 계속 돼요. 대신에 손상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한 번 하고 나서 방치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는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탈색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분에서 1시간을 기준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 모발이랑 맞춰지게끔 타임을 보통 더 보던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타임을 더 보시기보다는 탈색약이 파워라는 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발이 이제 기존에 했던 데보다 모발이 자란 게 5cm 라고 하면 대부분 한 3cm 정도는 잘 나오고 2cm 정도가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끊길 위험성도 그 밑에 2cm에서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그 2cm 부분은 다른 약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파워가 조금 약한 약이나 이런 걸 선택을 해가지고 약 자체의 파워로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레벨 차이가 많은 머리 톤 다운 하시는 팁이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셨는데, 레벨 차이가 많은 머리, 뭐 예를 들면은 이럴 수가 있겠죠. 뭐 뿌리는 4레벨이고 그러고 밑에는 뭐 16레벨이다 이러면은 빼면은 12레벨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더해 가지고 나눠봐요. 그러면은 이게 12레벨하고 4레벨이니까 16레벨. 그러면은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 같은 경우는 8레벨을 발라주면 되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세치 커버 라인에 8레벨을 발라주시면 돼요.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식으로 계산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톤 다운이라는 게 무조건 뿌리부터 해가지고 다 톤 다운을 하는 게 아니라 위랑 아래가 잘 맞아야 되는 게 이쁜 톤 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톤 다운 하실 때는 뿌리 쪽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톤업이라던가 탈색할 거를 생각을 해서 멋내기 쪽을 바르시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같은 라인에 색깔들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팔 뭐 베이지 브라운을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멋내기 뿌리 쪽은 8 베이지 브라운이나 6 베이지 브라운으로 들어가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세치 커버 쪽에 베이지 브라운 8번이나 그리고 6번에 베이지 브라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어느 정도는 잘 맞을 거예요. 100%는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말씀하실 때 한 80에서 90% 정도 맞아질 수 있다라고 하시고, 밑에 쪽이 조금 유질하게 짧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카운슬링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심오한 질문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세치 커버나 뿌리 염색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열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를 시술을 병행할 때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찌 됐든지 염색하고 펌 같은 경우 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펌이 더 손상돼요, 염색이 더 손상돼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펌하고 염색의 손상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펌의 손상은 구조를 변경하는 거고, 염색의 손상은 그 건조함이라던가 그리고 유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병행하실 땐 어찌됐든지 약을 너무 세게 쓰면 좋진 않아요, 둘 다. 그러니까 펌을 할 때도 대부분 보면 건강모기 때문에 건강모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발 안에 구조를 너무 많이 심하게 끊어 놓는다거나 이러니까 그 다음에 염색을 했을 때 건점이 확 오는 거거든요. 그 염색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지 우리가 채도 조절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특강할 때 하는 건데 하나만 팁을 드리면, 일단 보세요. 펌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염색을 하고 다시 펌을 하고 하면 모발은 밝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과도한 산화제라던가 높은 연모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10레벨이나 8레벨이나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6레벨의 연모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산화제를 낮출 거예요. 근데 산화제를 낮출 때 어떤 식으로 낮추냐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6레벨을 선택을 하고 3%를 선택을 하는데, 그 3%의 양을 좀 더 늘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레벨에 3%는 1대1 비율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고객님이 원하는 건 8레벨이니까 6레벨을 선택을 하지만 산화제 비율을 1대2로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pH는 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6레벨, 8레벨보다는 6레벨이 pH가 더 낮거든요. 그럼 모발의 부담은 더 적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복싱 같은 경우도 이게 한순간에 KO는 결국은 뭐 어퍼컷이라던가 스트레이트라던가 이런 걸로 되지만, 데미지가 엄청 쌓이는 거는 잽이라는 게, 그러니까 살살살 때려가는 게 제일 누적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찌 됐든지 파워가 센 사람이 잽을 계속 때리게 되면은 더 빨리 데미지가 오지만, 우리가 애기들한테 막 여러 번 맞는다고 그렇게 데미지가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조금 약하게 사용하시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면 병행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더 자세한 거는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힘든 내용인데, 잘 보시면은 언더코트 레벨에 따라서 결과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난색과 한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워 볼게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언더코트나 언더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보시게 되면 이거는 블리시 레벨이라는 건데요. 이게 2에서 15, 16, 17, 그러니까 15레벨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탈색된 베이스, 그러니까 언더코트, 언더톤은 뭐냐면 검은 모발을 블리치하고 남아있는 안에 잔류 색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탈색을 하고 나서 탈색이 돼서 남는 색소, 이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탈색을 했을 때 우리가 몇 레벨에서 어떤 게 남느냐, 이거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특강 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3, 6, 9, 12 이것만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3레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바이올렛이나 블루 바이올렛 이런 게 많고, 그리고 6레벨 같은 경우는 레드, 그리고 9레벨 같은 경우는 오렌지, 11레벨 같은 경우는 옐로우, 오렌지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봤을 때 우리가 레벨 스케일로 고객님 모발을 봤을 때 3레벨이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거를 한 거예요. 블랙을 했든 뭐 톤다운을 했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머리들은 3레벨, 4레벨을 발라도 나중에 톤업이 돼가지고 5레벨, 6레벨처럼 밑에는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레벨 스케일로 봤는데
어느 부분이 3레벨이다 라고 하면은 거의 블랙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탈색하기 조금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6레벨에서 8레벨 같은 경우는 레드 색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어찌됐든지 애쉬 계열을 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매트 계열을 하겠다 그러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톤업을 조금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드 끼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어느 정도 색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9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 6, 9. 9에서 11레벨까지는 오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애쉬를 하겠다라고 하면 애쉬만 발라버리면 보색이 돼버려서 카키 베이지라던가 그냥 베이지 이런 식으로 뜨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오렌지를 잡아줄 수 있는 파랑의 색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쉬에다가 파랑을 조금 더 믹스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11레벨 이상일 때, 그러면 12, 13 이럴 때는 옐로우와 옐로우 오렌지가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탈색을 한 번이나 한 번 반 뭐 이렇게 하면 11레벨 정도나 13레벨 그 중간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정도에서 핑크를 바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핑크라는 게 결국은 레드, 바이올렛이나 이런 게 연해지면 핑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레벨이나 13레벨 베이스에서 핑크를 바르시게 되면 코랄 핑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렌지가 섞여 있는 핑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원하는 약간의 파스텔 톤의 핑크를 원하시면은 레벨을 더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13레벨 이상이 돼야지만 핑크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쉬나 뭐 이런 애쉬 베이지 이런 레벨 같은 경우는 14레벨 이상 빼셔야 되겠죠. 근데 14레벨 이상이 되면 페일 옐로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베이지나 애쉬 베이지 뭐 이런 거 베이지 할 때 생각보다 바이올렛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색은 파란색하고 주황색밖에 없어요. 모발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왜냐면 말 그대로 그 보라색하고 노란색의 보색은 노란색이 강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탈색을 하면 모발이 투명해지면서 노랑으로 보이는 거지 노란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라색을 많이 넣게 되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냐면 보라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을 최대한 배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라색은 최대한 조금 넣는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렇게 베이지라던가 이런 거 뽑으실 때는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블랙배기 할 때 꿀팁, 블랙배기가 많으신가요? 저는 지금 전국 강의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블랙배기가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어서 옛날 꿀팁을 말씀드리면 산화제를 천천히 올리세요. 그리고 탈색약도 약한 거부터 사용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탈색을 빼실 때 블랙을 했으니까 9%로 빼시게 되면 9%보다 더 강한 애가 오지 않는 이상은 잘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탈색약을 했으면 1대2나 1대3을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3%부터, 아니면 1.5나 3%랑 섞어가지고 뭐 2.5%부터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빼고, 그러면 얼룩이 보일 거잖아요. 그럼 뿌리 쪽은 냅두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4.5로 올리고, 그 다음에 6%로 올리고, 그 다음에 9%로 가는 게 아니라 7.5 갔다가 최대한 안 빠지는 데는 9%로 빼주고,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탈색 덧방할 때 꿀팁은, 탈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많이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덧방 친다는 거는 어찌 됐든지 좀 건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이크 블랙이라고 하는데 다음 탈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컬러를 어떻게 내는지. 페이크 블랙은 아까 우리 보여드린 거 레벨 스킨 언더톤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2에서 3레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많이 보이나요? 바이올렛이나 블루잖아요. 그죠? 그럼 페이크 블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게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냐면 블루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 블루 블랙 이런 거 말고 블루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레벨이 없는 믹스 컬러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블루. 그런 애들이 들어가야지 페이크 블랙처럼 돼요. 근데 또 페이크 블랙 할 때 대부분 이제 5레벨 이하나 6레벨 혹은 뭐 새치 커버 이런 거를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블루랑 걔네랑 섞었을 때 다음에 영향을 조금 주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블루가 진하네. 그리고 레벨이 없는 믹스톤 블루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6레벨에 애쉬 계열 브라운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가장 잘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질문을 보여드리면 페이크 블랙 다음 탈색이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컬러라고 하면 정리해 드릴게요. 번호가 있지 않은 블루 믹스톤. 뭐, 그리고 요즘에는 잘 나오잖아요. 뭐, 2번 때, 뭐, 코발트 블루, 아니면은 이제 데미에 나오는 이 섀도우 블루, 이런 애들도 굉장히 잘 활용 가치가 높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지 다음 그 색소를 잡아내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코발트, 뭐, 3코발트 블루든, 이 섀도우 블루든 이런 걸 쓰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탈색모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냥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럼 이 고객님이 블랙을 한다라는 건 어찌됐든 유지력도 조금 가져가고 싶다는 거니까 레시피가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뭐 예를 들면 데미 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퓨저니스트 이 섀도우 블러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패션 그레이 쪽 세치 커버 쪽에 D-6 애쉬나 D-8 애쉬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를 1대1로 조합을 해가지고 3% 산화제로 하시거나 2.4%짜리 산화제로 하시게 되면은 페이크 블랙이 되고 다음에 타렴이라던가 샴푸 브릿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잘 빠질 수 있는 레시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네. 이게 오늘 저한테 신청해 주셨던 분들 마지막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베이직이니까 베이직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탈색약 도포할 때 위아래로 바르라고 배웠고 그걸 당연시 해왔는데 좀 거친 느낌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제가 탈색 전문샵도 놀러 가보고 저도 탈색을 하고 염색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염색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도포 테크닉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약 레시피를 아무리 잘 짜도 도포 테크닉이 잘 되지 않으면 색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포 테크닉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일단은 핸들링은요 위아래로 하는 게 아니라 올릴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시는 거고 그리고 내려갈 때 큐티클 방향대로 아래로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펌의 핸들링하고 염색이나 탈색의 핸들링은 다르거든요. 펌의 핸들링은 약간의 흡수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탈색이나 이런 핸들링 같은 경우는 흡수성이 아니라 골고루 잘 펴주기 위한 핸들링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갈 때는 손가락을 벌려주고 그러고 나서 밑으로 갈 때는 손가락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약액을 펼쳐준다의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거친 느낌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핸들링은 필요해요. 대신에 빗질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혹시 지금 질문은 끝났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화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없으면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질문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잘 못하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저한테 DM 주시면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또 라이브 할 때 똑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Q&A 식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스토리에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좀 잘 달아주시면 제 DM으로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Q&A 식으로 계속 진행할 거니까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손불에 온불에 했을 때 다음번에 디자인적인 팁이 있을까요? 손불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이라이트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이라이트는 다음에 뜨기 좀 힘들어요. 그거 그대로 패턴을 익히지 않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먼저 손브레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옴브레를 권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게 에어터치로, 그런 식으로 이제 카운슬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크 블랙 유지력. 페이크 블랙은 모발 상태에 따라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탈색 한두 번 했다 그러면은 그 블랙의 느낌이 한 달 정도는 가요. 그러고 나서 서서히 빠지면서 이제 브라운으로 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루메어 선생님, 12레벨의 탈색 과정에서 오렌지까지의 멜라닌 색소 과정이 끝남으로써 보여지는 부분이 옐로우인 거지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인가요? 멜라닌 색소가 두 가지인데요. 유멜라닌하고 페오멜라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12레벨 정도면은 옐로우 오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멜라닌은 황적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페오멜라닌 같은 경우는 황갈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인 같은 경우는 황적색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노란기까지 보였다는 거는 페오멜라닌까지 거의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고, 근데 12레벨 같은 경우는 황적색, 말 그대로 옐로우 오렌지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색소 자체가, 멜라닌 색소가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12레벨 같은 경우는. 그리고 JOCHEAL 7004, 타령 레시피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령은 뭐 제일 좋은 거는 틴트 클리어 그리고 타령제 이런 거 사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산화제를 한번 늘려보세요. 똑같은 산화제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타령이라는 건 염료를 제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탈색약을 두고 그러고 나서 3% 산화제로 해가지고 1대3이 아닌 1대5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아니면 샴푸 브릿지 하시면 좋은데, 샴푸 브릿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샴푸 브릿지니까 샴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블리치니까 탈색약이 있어야 되고, 산화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샴푸 브릿지 할 때 물 같은 경우 왜 들어가냐면 산화제를 낮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물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샴푸 브릿지 할 때 6%를 대부분 썼기 때문에 3%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화제를 3%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 다시 레시피가 어떻게 되냐, 샴푸 브릿지는 일단은 탈색약, 그리고 산화제 들어갈 건데 3%, 그러고 나서 샴푸, 이렇게 세 가지만 섞어서 하시게 되면은 타령제보다 더 부드럽게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질문 더 있으면 새로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 라이브인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10초만 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무료 그 특강? 세미나? 한 2시간짜리 하게 되면은 참여하실 의향이 있나요? 장소는 뭐 정하지 못하겠지만, 네. 요일이나 시간 이런 거를 조금 체크해가지고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뭐 길면 2시간 정도 네, 진행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지역은 서울, 네, 서울로. 그래서 예상 인원은 뭐 제가 아직 유명하진 않으니까 한 20명 정도만 되면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호응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라이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